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SK텔레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을 정리를 해보고요. IR 자료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부터 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4조 4천억 원 정도로 전년 3분기 대비 1.4%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4,9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3,0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는 SK텔레콤도 전년보다 실적이 좋았고요. 자회사 SK브로드밴드도 전년보다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3분기는 SK텔레콤과 브로드밴드 모두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컨센 대비 실적이 어떠냐도 중요한데요. 컨센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컨센과 비슷했고 영업이익은 2%, 순이익은 1% 컨센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SK텔레콤의 3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3분기 누계로 보아도 실적은 선방하고 있는데요. 3분기 누계로 보면 매출액이 전년보다 1%, 영업이익은 7%, 순이익은 32%를 개선하고 있으니까요. 4분기에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전년보다 더 좋은 실적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경쟁사들은 3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통신 3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영업이익을 보면 KT가 29%나 줄어들었고 LG U+도 11%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SK텔레콤 혼자 7% 늘어났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KT와 U+ 모두 전년보다 축소가 되었지만 SK텔레콤 25% 늘어났으니까요. 통신 3사 중에서는 SKT만 3분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실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분기 누계 실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KT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10% 감소하고 있고요. U+는 영업이익은 1%, 순이익은 4%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영업이익이 7%, 순이익은 32% 늘어났으니까요. 4분기에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통신 3사 중에서는 올해 SK텔레콤 실적이 가장 좋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는 IR 자료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5G 가입자 수가 이번 분기도 늘어났는데요. 2분기에 5G 가입자 수가 1,470만 명이었거든요. 3분기는 1,51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가입자 수가 40만 명이 늘어났고요. SK텔레콤을 이용하는 66%는 이제 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분기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전년 3분기에 7,620억 원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7,490억 원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적게 지출한 것도 이익을 개선하는 데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가입자 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LTE 가입자와 5G 가입자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LTE 가입자 수는 전 분기 대비 줄어들었고 5G 가입자 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점점 LTE를 활용하시려는 분들은 알뜰폰으로 이동을 하고 5G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대로 통신 3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5G 단말기에서도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LTE 가입자 수가 감소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5G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요금 가격이 낮아지면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우려가 SK텔레콤 주가가 더 상승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여하튼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실적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브로드밴드도 좋은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IPTV 인터넷 가입자가 매 분기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SK 브로드밴드가 흑자를 내면서 브로드밴드 배당금을 기반으로 향후에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꾸준하게 이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IR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SK 브로드밴드도 계속 기대할 만한 성과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은 AI 컴퍼니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피라미드 형태로 설명을 하던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T 신규 사업 중에 현재 성과로 이어지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엔터프라이즈 섹터로 묶여있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인데요. 여기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전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530억 원 매출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0억 원이 늘어났고요. 지난 2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도 40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액은 지난 2분기보다 40억 원이 줄어들었지만 역시나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매출액이 100억 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두 사업이 SK텔레콤의 사이즈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미래 먹거리로 잘 성장 중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10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2026년에 30% 확장하고 2030년까지 2배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만드는 자회사 사페온에서 올 연말에 AI 반도체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반도체를 만드는 자회사가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하튼 이 반도체가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SK텔레콤하고 SK그룹 계열사들은 많이 활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닷입니다. 지난 9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회사도 아이폰 이용하는 분들이 통화 녹음을 할 때 이 앱을 이용하시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실제 통화 녹음 기능이 없는 아이폰 유저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캘린더와 연동해서 일정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 은근히 쓸만한 컨텐츠가 많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앱을 설치하시고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닷은 챗 GPT 기능이 있습니다. SK텔레콤도 A닷을 기반으로 자체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해외 통신사들과 협업해서 통신사에 적합한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SK텔레콤 주가를 보고 있으면 회사가 우리는 AI 컴퍼니라고 계속 강조를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냥 통신사 그 이상으로 쳐다보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저도 SK텔레콤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AI 관련된 회사의 도전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은데요. 조만간의 가시적인 성과로 시장의 평가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 구독 서비스 모델인 T우주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서 이제 220만 명이 T우주를 이용하고 있고요. 구독자들이 사용하는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3분기에는 3,370억 원이 나왔습니다. T우주를 구독하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포함을 시키면서 구독자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내년에 넷플릭스 등 글로벌 컨텐츠들을 추가로 제휴를 시키면서 성장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IR에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주주환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SK텔레콤은 내년 1월까지 3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자사주를 1,468억 원 취득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제 자사주 매입이 절반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남은 기간 동안에 비슷한 페이스로 매일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렇게 3천억 원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내년도 2월 5일에 2천억 원 규모로 소각을 하고요. 1천억 원은 남겼다가 직원들의 상여나 성과급 지급 용도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배당금도 830원이 지급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1월 14일에 지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4분기 배당금도 83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SK텔레콤은 오늘 주가가 49,9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배당금 3,32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6.7%이고요. 4분기 배당금 83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1.7%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주들이 4분기에 배당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처럼 균등하게 배당하는 종목들은 4분기에 인기가 조금 시들합니다. 그래도 또 내년 1분기부터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내년 봄에는 인기가 또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주봉 차트로 주가를 보면 9월에 52,2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저도 이때는 주가가 55,000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큰 음봉을 맞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이 되어서 5만원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 한 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이번 12월 MSCI 편입 종목이 발표가 될 텐데요. SK텔레콤은 현재 외국인 비율이 41%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MSCI에 다시 편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다음 주 결과가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죠. 여하튼 MSCI 지수에 다시 편입이 되고 패시브 자금이 조금 유입되면서 전고점 이상 주가가 올라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말 배당주를 고를 시간이 한 달 반 남았는데요. 남은 한 해도 배당 농사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